네, 안녕하세요. 해바리서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솔루션 올해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이제 뉴딜 그린 정책에 포함이 돼서 태양광 사업이 어, 부각이 되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좀 상승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좀 잠시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ESG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소해서 이제 2차 랠리가 가능할까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분산탄 사업 매각으로 ESG 기준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자금 유입이 되고 그린 뉴딜 모멘텀으로 기대감이 올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산탄 사업은 이제 무기 사업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비인류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해외 투자 자금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 사업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좀 이미지 개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외국이랑 기관 이런 투자를 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줄이고 잘 아는 이제 태양광 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이 분산탄 사업 분사를 발표하고 나서 이 하나그룹에 대한 좀 이미지가 시장에서도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무기 사업 대신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는 그런 이미지로 좀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물론 이제 정책의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은 이제 복합적으로 모든 게 다 반영이 돼서 현재 이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좀 실적도 좀 볼게요. 좀 살펴보니까 매출액이 최근 4년간 들어서 좀 제일 적지만 영업이익도 준수하게 나왔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은 됐지만은 조금 2017년 대비해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온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주가를 좀 비교를 해 보니까 2017년도 이제 매출이 잘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한 38,000원 정도, 한 요 정도 이제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좀 매출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매출이 좀 줄기는 했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때보다 단기 순이익은 좀 적지만은 이제 정책 프리미엄이 껴서 이제 5만 원대까지 주가를 형성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조 바이든 친환경 관련 이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또 이슈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내일이면은 일단락이 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 투표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개표가 진행이 되면은 내일 아침 오전에 우리가 이제 장 시작할 때쯤 되면은 개표 현황을 좀 볼 수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조 바이든이 좀 압도적으로 표가 우세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침부터 조금 이렇게 갭 떠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 이제 정고점 있는 이제 52,000원 이 부분도 한번 탈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박빙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성 ENG, CS 윈드나 친환경 정책 관련주들이 조금 요동을 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좀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좀 많이
움직임을 보일 거기 때문에 박빙이라고 하면은 좀 주의를 더 기울이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각 주별로 개표를 할 때마다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면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앞서는 주가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저항선을 그어 보면은 이 정도 되고, 추세선 그으면은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또 올랐다가 내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제 이평선들도 다 모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평선이 모이면은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제 그 뭐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바이든이 계속 어, 압도적으로 좀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지만,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도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기사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내일도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장 움직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뭐 박빙으로 개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좀 되게 정신이 없는 그런 하루가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보유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냥 빠지니까 사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해갖고 잘못했다가 주가가 확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내일부터 이제 벌어질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영역이지 신규로 바라봐야 할 그 대응의 영역은 아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만약에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빠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조 바이든이랑 같이 그 정책이랑 좀 연관이 돼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빠질 거라고 보이지만은, 만약 빠지게 되면은 뭐 이 저점 구간이었던 요때나 한 요 구간, 그리고 지지 라인 뭐 이런 이렇게 올라올 때도 단번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오니까 어떤 지지대가 형성이 없어서 반대로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급락 후 반등이 나오는 이 기준으로 좀 1차적으로 저점으로 보고 이제 진입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는데, 이때 다시 뭐 쌍바닥이 아니라 V자 반등 나오면서 다시 또 사보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또 별로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급등을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이제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아무리 튄다고 하더라도, 조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위로 튄다고 하더라도 접근은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거는 진짜 내일 뭐 이렇게 거래량이 몰리면서 좀 터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진짜 선수들의 영역이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뭐 직장인인데 이거를 사갖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일하다 보면 빠져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4년 전 때 생각이 나요. 그 클린턴하고 트럼프 결과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떻게 주가가 나왔었는지, 어떤 반응이 나왔었는지 그 당시에 좀 기억이 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당시에 지수가 한 6% 정도 빠졌었거든요. 2016년도 11월 9일 요 날이에요. 여기 보이시면은 마이너스 6.82%, 장중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게 한 번에 이 보합권에서 마이너스 6.8까지 빠졌던 게 아니라, 이제 클린턴이 나오면은 좀 반등이 나오고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오면은 주가는 더 밀리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었냐면은
왔다 갔다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변동폭이 이렇게 막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빠졌다가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던 모습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이 주가도 지수가 저만큼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종목들도 움직임들이 더 크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을 했을 때 느낌은 그냥 대선 이럴 때는 그냥 큰 이벤트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있는. 그래서 이날 때 뭐 많이 또 수익을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런 날은 그냥 경험 삼아서 구경을 한다. 구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응을 잘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이제 경험이 얼마 없고 조금 최근에 또 손실 본 것 때문에 또 막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쫓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하시면은 안 될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시장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신규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냥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냥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불확실한 게 완전히 내일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 트럼프가 지면은 뭐 이걸 불복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괜히 무리해서 내일 진입하셨다가 손실 보지 말고 원금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는 이제 지수가 요 6월 달에 브렉시트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역배열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큰 하락까지 나오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은 이때 시장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물론 이 코로나 때가 어, 역사적인 하락폭을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이제 경기 부양책인 책 영향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아직은 정배열로 향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와서 지금 요 정도 이렇게 자리를 어,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당시 때랑 지금이랑은 완전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내일은 그냥 좀 관망하자. 그냥 영화 한 편 본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참 별로 변동성 없이 조용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일단 내일 이제 상자는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시장에 맞춰서 또 어떠한 업종들이 나와서 어떤 게 좋아 보일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 또 한번 찍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해바 리서치에서 무료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안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